안녕하세요. 차교수와 그래비티 바이 JB 하틀 시간이 됐습니다. 멤버십 코스로 챕터 3를 하고 있는데 오늘 챕터 3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챕터 3의 마지막 시간은 여러분에게 라그랑지 역학을 소개합니다. 우리 뉴턴 역학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 앞에서 했었죠. 뉴턴의 운동방정식에서 시작합니다. 뉴턴 역학에서는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어떻게 유도됐다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따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옳은 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자연 현상에 적용해 봤더니 어떤 경우에도 전부 다 그게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옳다고 하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이렇게 역학이 발표한 다음에 17세기에 뉴턴 역학이 나왔죠. 18세기, 19세기에 걸쳐서 뉴턴 역학을 유도할 수 있는 좀 더 근본적인 원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바로 라그랑지 역학에 해당합니다. 라그랑지 역학에서는 해밀턴의 최소 작용 원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최소 작용 원리에서 시작해서 라그랑주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유도하는데 그걸 유도합니다. 근데 그 라그랑주 운동 방정식이 바로 뉴턴의 운동 방정식과 똑같은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하고 있는데 상대성 이론에서 이 라그랑지 역학의 라그랑지 방정식 구하는 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라그랑지 방정식을 유도하는 이 방법, 최소 작용 원리로부터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방법이 뉴턴 역학을 유도하는 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새로운 세상의 운동 법칙을 유도할 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 휘어진 시공간에서 성립하는 운동 방정식을 찾는데도 이것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공간에 성립하는 운동 방정식 찾는 건지 우리가 나중에 할 예정이죠. 그래서 이 똑같은 일을 뉴턴 역학에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 간단히 소개하고 챕터 3의 마지막에서 간단히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무엇을 이용하냐면 변분 원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데, 변분이란 우리 미분 잘 알죠? 미분은 또 무엇과 같으냐면 차분과 같습니다. 차분은 별게 아니에요. 그냥 차이입니다. 디퍼런스. 그래서 어떤 변수가 있으면 그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뺀 거, 이거 어떤 값이라도 좋아요. 이게 바로 차분입니다. 근데 미분은 어떠냐? 차분 중에서 좀 작은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작아야지 돼요. 어느 정도 작아야지 되느냐? 제곱하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은 디퍼런스라고 하고 미분은 디퍼렌셜이라고 하고 변분은 베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기호도 조금 다른 걸 씁니다. 차분은 델타를 쓰고 그 다음 미분은 D를 쓰고 변분은 델타 소문자를 씁니다. 차분은 델타 대문자를 쓰고, 이 변분은 뭐냐면 함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T1과 T2 사이에 XT가 있다면 XT가 경로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변하는 경로다. 이게 한 경로가 있고 또 다른 경로가 있을 때 그 차이, 요게 바로 요 차이가 델타 X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변분은 T의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는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독립변수에 대해서 차분, 미분, 변분을 계산할 때 독립변수란 변수가 마음대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립변수는 그냥 나중값에서 처음값 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나 차분 가능하고, 미분 어때요? 이거 나중값에서 처음값 빼면 됩니다. 근데 단 작을 뿐이죠. 근데 변분의 경우에는 독립변수는 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종속변수가 있어야지, 그 경로가 있어야지 변분이 있겠죠. 그래서 독립변수의 경우는 변분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종속변수가 있는데 종속변수도 여러 가지 종속변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독립변수를 T와 S 두 가지 종류의 독립변수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종속변수로는 우리 T만의 함수인 거, 또 T와 S 둘의 함수인 거, 또 종속변수의 함수이고 독립변수의 함수이기도 한 거,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종속변수가 X도 있고 Y도 있고 F도 있고 G도 있다고 한다면 이것들의
차분, 미분, 그 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차분은 먼저 어떻게 하느냐? 차분은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는 것인데, 이 나중값의 처음값을 뺀 것을 독립변수의 경우에는 dt분의 dx 델타 t 이렇게 곱하면, 이게 바로 기울기에다가 독립변수의 차분을 곱하면 종속변수의 차분이 됩니다. 독립변수가 두 개인 경우에는 각각의 독립변수로 편미분해서 그 독립변수의 차분을 곱해서 더하면 이게 바로 그 종속변수의 차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속변수의 또 종속변수인 그런 함수의 차분의 경우에는 아까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때 여기서 델타 x도 이게 종속변수, 델타 y도 또 종속변수죠. 그래서 이것을 아까 한 것처럼 또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체인 룰에 의해서 계산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G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도, G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X가 T와 S 두 개 독립변수 함수인 거죠. 그럼 X의 경우는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이렇게 델타 T와 델타 S에 이렇게 전파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속변수에 대한 차분이라면, 종속변수에 대한 미분은 이 차분 기호를 그냥 다 미분 기호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dx는 아까 dt분의 dx, dt 이렇게 했죠. 그러면 dt는 지워지고 dx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독립변수가 두 개인 그런 종속변수의 경우에는 파셜 t분의 파셜 y dt 더하기 파셜 s분의 파셜 y ds 이렇게 하면 종속변수의 미분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f나 g나 이런 것들도 아까 한 거하고 똑같이 차분해서 한 데다가 여기 차분 기호를 그냥 미분 기호로 바꾸기만 하면 우리 되는 것을 우리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변분을 어떻게 구하는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미분을 이렇게 구했죠. 이때 변분 구할 때 우리 아까 어땠습니까? 독립변수의 변분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미분에서는 이렇게 구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여기 종속변수의 변분은 그냥 델타 x, 델타 y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독립변수가 있더라도 그 독립변수의 변분으로 전파시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df, 그 종속변수의 또 함수인 f의 경우는 어떠냐? 우리 미분의 경우는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때 dt, 요거 독립변수의 경우는 없고 종속변수의 경우만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f는 파셜 x분의 파셜 f의 델타 x 더하기 파셜 y분의 파셜 f 델타 y 이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g의 경우도 아까 한 거와 마찬가지로 독립변수의 경우에는 생각하지 말고, 여기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은 독립변수죠. 그래서 종속변수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분은 종속변수에 의해서만, 종속변수의 변분에 의해서만 전파된다라고 이제 하면 우리 쉽게 변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분법을 이용을 해서 최소 작용 원리를 적용하는데, 변분법이란 뭐냐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함수를 어떤 경로에 대해서 적분한 값, 이 값이 그때 경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지는데, 그때 이것을 최소로 만드는 경로를 구하는 거, 이것을 변분법, 캘큘러스 오브 베리에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때 최소일 조건은 이 j, 이렇게 적분한 이 j가 최소인 것, 이것의 변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변분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 델타 j가 0일 조건을 이용하는데, 델타 j가 0일 조건은 자 x1과 x2, 독립변수가 x1인과 x2일 때는 두 점은 고정되어서 변분이, 그 점에서의 변분은 0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계산합니다. 그래서 델타 y1, 또 y1은 뭐냐면 x1에서의 종속변수값, y2는 x2에서의 종속변수값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 그 다음에 이 y'은 무엇을 간단히 쓴 것이냐면 y를 독립변수로 미분한 거, 이걸 y'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델타 j를 계산하려면 이 델타 j는 적분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의 변분으로 전달이 되는데, 이 델타 f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 델타 f는 여기에 종속변수가 y하고 y'이죠. y는 t함수, y는 x의 함수, y'도 독립변수인 x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파셜 y분의 파셜 f 델타 y, 그 다음에 파셜 y'분의 파셜 f 델타 y' 이렇게 구해서 이게 0이 될 조건을 구하는 것이죠. 근데 자, 요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델타 y' 있는데, 델타 y'은 바로 뭡니까? 이 델타 y'이라고 하는 것은 y'이 dx분의 dy였죠. dx분의 dy의 변분입니다.
이랬을 때 변분 기호와 미분 기호는 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dx, dy 프라임, 파셜 y 프라임분의 파셜 f 하고서 dx분의 d를 먼저 쓰고 델타 y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요거는 또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 부분적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분을 계산하면 이 결과가 이렇게 되고, 이때 부분적분 했을 때 요 첫 번째 항이 바로 뭐냐면 x1에서 가로 안에 있는 것 값, 또 x2에서 가로 안에 있는 값인데 x1에서 델타 y가 0이고 x2에서 델타 y가 0이니까 요 값은 뭐가 되냐면 0이 되는 것이죠. 자, 이거 부분적분을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부분적분 아는 사람 많겠지만 잠깐 한번 설명하면, 부분적분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냐면 여기 두 함수의 곱이 있는데 그 두 함수의 곱을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걸 먼저 미분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뒤에 걸 미분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걸 양변을 적분하면, 네, 좌변을 적분한 것은 미분한 걸 또 적분한 거니까 그 값이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좌변의 적분값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 값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x1, x2 대입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변은 어떻게 되냐? 우변은 이렇게 되는데 이때 우변은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적분을 했는데 좌변을 먼저 적분한 거, 우변에 두 번장은 우변을 먼저, 첫 번장은 좌변을 먼저 미분한 거, 두 번장은 아니다. 왼쪽 항을 먼저 미분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른쪽 항을 먼저 미분한 거,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부분적분이란 뭐냐면 그 피적분 함수를 어떤 함수 곱하기 x에 대해서 미분한 함수의 곱으로 되어 있으면 그걸 바꿉니다. 그 순서를 바꿔요. 그 순서를 바꿔서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부분적분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한 거냐면, 자, 요거 첫 번째 항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좌변에 있는 거 놔두고서 요걸 갖다가 좌변으로 옮긴 거예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됐죠. 그리고 요 항은 어떻게 되냐면 대개 그 값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어땠어요? 아까 그 값이 0이었죠. 이렇게 그 값을 알고 있으면 부분적분에 의해서 미분이 여기 f에 대한, 좌변에서 f에 대한 미분과 g를 곱한 것이라면 그것을 f는 그대로 놔두고 g에 대한 미분으로 바꾸면서 어때요?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에 있는 요 적분값을 아는 경우에는 우리 지금 이 대부분의 경우에 이게 0이 될 때 이 부분적분을 이용하는데 그때 이걸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여기서 바로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첫 번째, 요 부분적분을 이용했더니 어떻게 돼요? 네, 요 순서를 바꿨습니다. 두 번째 거가 이게 바로 뭐냐면 y 프라임을 먼저 미분한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앞에 있는 파셜 y 프라임분의 파셜 f를 x로 미분하고 델타 y를 그대로 놔뒀어요. 그러면 여기서 재미있는 게 바로 뭐냐면 두 항 모두 델타 y, 다시 말하면 y의 변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y의 변분을 앞으로 빼낼 수가 있는데 이 y의 변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경로가 한 경로에서 다른 경로 갈 때의 차이죠. 이 변분은 아무 값이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변분이 어떤 값이 되건 최소값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냐면 이렇게 좀 바꿨을 때, 이 변분을 좀 바꿨을 때 그 적분하는 값이 바뀌지 않으면 그때는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최소 작용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델타 y가 어떤 값이든지 간에 이 적분값이 0이려면 델타 y, 변분 y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0이 되어야 되면 바로 조건이 바로 뭡니까? 파셜 y분의 파셜 f 마이너스 dx분의 d 파셜 y 프라임분의 파셜 f는 0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변분법을 이용해서 calculus of variation을 이용을 해서 어떤 적분값이 최소가 되는 조건, 그 경로를 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뉴턴 역학에 적용합니다. 1차원 운동하는 물체라고 한다면 그때 최소 작용 원리는 작용을 최소화시키는데 그 작용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먼저 라그랑지안을 정의합니다. 라그랑지안은 운동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정의해요. 왜 운동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를 라그랑지안으로 정의했냐면 이걸 라그랑지안으로 정의했더니 뉴턴의 운동법칙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턴 역학에서는 항상 라그랑지안을 운동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로 하면 그러면 우리 무엇을 구하냐면 이렇게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우리 교재의 3의 그림 3의 7인데 A점에서 B점까지 가는데 A점은 X가 XA이고 그때 이제 TA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X가 XB는 TB에서 도착하는데 이때 양 끝점에서는
그 경로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양 끝점에서는 변분이 0인 거죠. 그랬을 때 경로 XT를 따라서 이 중에서 어떤 하나를 따라서 쭉 갈 때 무엇을 구하냐면 여기에 있는 라그랑지안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합니다. 어디서부터? TA에서부터 TB까지 이렇게 적분한 걸 뭐라고 부르냐면 작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뉴턴 역학에서 실제 경로는 이 작용이 최소가 되는 경로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어떤 거나 마찬가지냐면 우리 빛을 쏴서 어디에 갈 것 같으면 빛은 직선을 따라가죠. 이 직선 왜 직선을 따라가냐면 어떤 점에서 그 가려고 하는 점까지 가는 시간이 제일 짧은 선, 이게 바로 작용이 최소인 그런 선입니다. 우리 그냥 지하철 탈 때도 지하철이 복잡하게 있으면 그때 어떻습니까? 노선을 딸 때 어때요? 가장 빨리 가는 노선 가죠? 그것처럼 여기에 라그랑지안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거, 이걸 작용이라고 부르는데, 거시 세계에서, 뉴턴 역학이 적용이 되는 세계에서 실제 경로는 이 작용이 가장 작은 그런 경로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최소작용 원리를 적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작용의 변분이 0이 되는 것입니다. 작용의 변분이 0이 되려고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그랑지안의 변분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라그랑지안의 변분을 계산을 해가지고 적분을 했더니 그것이 바로 0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 교재의 3회 38의 A식인데, 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라그랑지안의 변분을 계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이 바로 뭡니까? 여기 델타 X 돛인데, X 돛은 X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dt분의 dx의 변분이죠. 요거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변분과 미분의 순서를 바꾼다고 그랬죠? 이렇게 순서를 바꾸고 나서 부분적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첫 번째는 어떻게 돼요? 요건 0이 되죠. 왜? 델타 x의 TA에서의 델타 x, 그 다음에 TB에서의 델타 x는 0이기 때문에 요 앞에 거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걸 여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요게 0이 될 조건인데 바로 델타 x 앞에 계수가 0이 돼야지 되니까, 그래서 최소 작용의 원리가 요 계수가 0이 되려면 요놈의 계수가 바로 뭡니까? 요거죠. 이 계수가 0이 되는 걸 딱 보면 이게 바로 라그랑주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L에다가 운동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를 집어넣을 것 같으면 F는 MA가 그대로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라그랑주 방정식이고 라그랑주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라그랑주 운동 방정식이 뉴턴의 운동 방정식하고 똑같은 식이고, 이때 라그랑지안은 무엇의 함수라는 것 때문에 이게 나왔습니까? 이게 오로지 라그랑지안이 X와 X 돛, 다시 말하면 속도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나왔습니다. X는 무엇이 X의 함수입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X의 함수죠. 그 다음에 X 돛은 무엇의 함수가 X 돛의 함수입니까? 운동 에너지가 X 돛의 함수죠. 바로 그런 특징 때문에 이런 라그랑지 방정식이 나오고, 이 라그랑지 방정식을 유도했죠. 다시 말하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최소 작용 원리로부터 유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우리가 1차원의 경우만 이것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차원이 더 높다든지 변수가 여러 개이더라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그랑지안이 n개의 변수에 의존해서 x1, x2에서 xn까지, 그 다음에 x1 x2 xn까지 이렇게 쓰는 거, 이걸 갖다가 lx, x.t라고 썼습니다. 이때 x는 x1, x2 이걸 다 얘기하고, x돛은 x1, x2 이런 걸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것에 라그랑지안의 변분을 취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변수가 많으니까 요걸 파셜 XA, 파셜 해가지고 델타 XA 이렇게 해서 쭉 다 더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요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분적분을 해야 되겠죠. 부분적분에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시키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최소 작용 원리에다 이걸 집어넣을 것 같으면 여기에 델타 XA가 있는데, 이 델타 XA는 임의로 어떤 값이든지 요게 성립하려면 그 앞에 있는 계수가 0이 되어야지 되니까 바로 요게 이제 0이 돼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냐? 여기에 n개의 라그랑주 방정식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어떻습니까? 1차원일 때하고 방정식이 똑같죠. 여기에 파셜 x1분의 파셜 l 빼기 dt분의 d 파셜 x1 덧분의 파셜 l은 0, 이거 똑같은 게 1, 2, 3에서 n개의 라그랑주 방정식을 우리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게 3장의 마지막 식 3의 40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장 챕터 3를 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챕터 4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